1479.9원. 2025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외환시장이 장중 최고가를 찍었던 숫자입니다. 1,500원까지 불과 20원 남았던 그날.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휴, 그래도 지금은 1442원이니까 고비는 넘겼네. 안심하셨습니까? 잠깐만요. 1997년 10월. 환율이 900원일 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설마 1,000원이 넘겠어? 2달 뒤 2,000원을 찍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심리를 바꿉니다. 심리가 바뀌면 시장이 무너집니다. 1,500원. 이 숫자는 단순한 환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임계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선이 무너졌을 때 터질 5개의 폭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 생존 전략도 말씀드립니다. 20분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폭탄. 디지털 뱅크런이 시작됩니다. 달러 사세요. 지금 당장.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 목소리가 SNS와 유튜브, 단톡방을 도배할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7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모바일입니다. 과거엔 은행 창구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뱅크 앱 켜서 30초면 달러를 삽니다. 클릭 한 번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조 원이 넘습니다. 매달 50억 달러씩 달러를 사들이는 분들이죠.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1,600, 1,700까지 갈 것 같다는 공포가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켭니다. 달러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디지털 환율런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습니다. 1,520, 1,540, 1,560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숫자가 만드는 심리 게임입니다. 1997년 11월 환율이 1,000원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러가 동났습니다. 환율은 계속 올랐습니다. 1,200, 1,500, 1,800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지금은 더 빠를 겁니다. 왜냐고요? 스마트폰 하나면 전 국민이 동시에 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월요일 아침 뉴스속보가 뜹니다. 환율 1,500원 돌파. 그날 하루에 수십억 달러가 팔릴 겁니다. 외환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두 번째 폭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환율이 폭등하는데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지난 5월에 내렸던 금리죠. 경기를 살리려고요. 하지만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한국은행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입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 금리를 다시 올려야만 합니다. 3.0%, 3.5%로. 왜요? 경기 안 좋은데 금리 올리면 더 나빠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하지만 환율이 1,500원 넘어서 1,600, 1,700으로 가면 그건 더 큰 재앙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차피 금리 올려야 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선택합니다. 환율을 잡는 쪽으로. 금리 인상입니다. 그 순간 폭탄이 터집니다. 어디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968조 원입니다. 2025년 9월 기준이에요. 소름 돋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출의 70%가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같이 오른다는 뜻이죠. 3억 대출받은 사람, 지금 2.5% 금리면 월 이자가 62만 5천 원입니다. 금리가 3.5%로 오르면요, 87만 5천 원이 됩니다. 한 달에 25만 원 늘어나요. 1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그 정도야 감당하죠. 정말요? 3개월, 6개월, 1년 계속되면요? 게다가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인데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나옵니다. 심리예요.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더 오르겠네. 집값도 떨어지겠네. 지금 집 사면 바보야. 그래서 집을 안 삽니다. 거래가 멈춥니다. 시장이 얼어붙는 겁니다. 세 번째 폭탄, 부동산 거래 절벽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은 즉사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이미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800건이었어요. 작년 같은 기간엔 7,200건이었습니다. 33% 줄었.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고 금리가 치솟으면요, 거래량이 절반으로 떨어질 겁니다. 2,000건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출이 안 됩니다. 금리가 높아서요. DSR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월급의 4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더 떨어질 거야. 좀 더 기다리자. 관망 심리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강남의 한 아파트 주인, 57세 최 사장입니다. 35평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13억짜리입니다. 6개월 전에 팔려고 내놨습니다. 13억 5천에 호가를 붙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의가 없습니다. 한 명도 안 봤어요. 중개사가 말합니다. 가격 내리셔야 합니다. 최 사장은 내립니다. 13억으로.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내립니다. 12억 5천으로. 이번엔 한 명 옵니다. 보고 가더니 전화 옵니다. 11억 5천으로 깎아주면 살게요. 1억이나 깎으라는 거예요. 최 사장은 화가 나서 거절합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환율이 1,500원 넘은 지 석 달. 최 사장 아파트는 여전히 안 팔렸습니다. 10억 5천으로 내려도 문의가 없어요. 이게 강남입니다. 다른 지역은요? 상상이 가시죠? 거래가 안 되니까 집값이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더 안 삽니다. 더 안 사니까 더 떨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대출 이자는 늘어납니다. 견디다 못한 급매물이 쏟아지지만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폭탄의 실체입니다. 네 번째 폭탄, 깡통 전세의 공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폭탄이 가장 잔인합니다. 왜냐고요?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거든요. 깡통 전세 들어보셨죠?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은 거예요. 세입자가 나갈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겁니다. 금리가 2.5%에서 3.5%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적금 금리도 오릅니다. 4%, 5%까지 갈 수 있어요. 집주인이 계산합니다. 10억짜리 집을 팔아서 은행에 맡기면 한 해에 5억 원 이자를 받네. 전세를 7억에 줬는데 나머지 3억 맡기면 1,500만 원밖에 못 받아. 뭐가 나아? 답은 뻔합니다. 전세를 안 주는 게 낫죠. 아니면 전세금을 확 내려야 합니다. 그럼 이미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천의 전세 사는 38세 정대리 이야기입니다. 2022년에 들어갔습니다. 전세금이 4억 5천만 원이었어요. 당시 집값이 6억이었습니다. 전세가율이 75%죠.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집값이 얼마일까요? 5억입니다. 1억 빠졌어요. 환율이 1,500원 넘고 집값이 더 떨어지면요. 4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다 5천만 원 낮은 거예요. 정대리 계약이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집주인한테 전화합니다. 전세금 받을 수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말합니다. God,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대리 얼굴이 하얘집니다. 4억 5천만 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대리 평생 모은 돈입니다. 부모님한테 1억 받고 1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3억 5천만 원이에요. 이걸 못 받으면요? 다음 집을 못 구합니다. 전세금이 없으니까요. 정대리는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소송하려고요. 변호사가 말합니다. 소송하면 1년 걸립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돈 없으면 못 받습니다. 법원 경매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도 제값을 못 받아요. 시장이 얼어붙었으니까요. 결국 정대리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갑니다. 38살에. 이게 한두 명일까요? 환율이 1,500원 넘으면 전국의 몇만 명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폭탄. 밥상 물가가 폭등합니다. 마지막 폭탄은 여러분의 식탁에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 밀가루의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수입 가격이 즉시 10% 이상 뜁니다. 석유 1배럴에 $70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1,440원이면 10만 800원입니다. 1,500원이 되면요. 10만 5천 원이 돼요. 4,200원 오르는 겁니다. 석유값이 오르면요. 휘발유값 오릅니다. 운송비 오릅니다. 모든 물건값 오릅니다. 라면 한 개 1,000원. 환율 오르면 1,100원 됩니다. 10% 인상이죠. 빵도, 우유도, 고기도 다 올라요. 휘발유는요. 리터당 2,000원을 넘을 겁니다. 전기료, 가스료도 오르고요. 40대 직장인 박대리 이야기입니다. 월급이 400만 원입니다. 생활비로 300만 원 씁니다. 100만 원 저축하고요. 물가가 15% 오르면요. 생활비가 345만 원이 됩니다. 저축은 55만 원밖에 못해요.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박대리는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외식을 끊습니다. 커피도 안 마십니다. 옷도 안 삽니다. 그런데 박대리뿐인가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경기가 나빠집니다. 회사들이 어려워져요. 매출이 떨어지니까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실업률이 오릅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소비가 더 줄어듭니다.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1997년 IMF 때가 그랬습니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급등했어요. 실업률이 7%를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1,500원. 이 숫자가 뚫리면 5개 폭탄이 순차적으로 터집니다. 하나, 외환시장 패닉, 디지털 뱅크런. 둘,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이자 부담 폭증. 셋, 부동산 거래 절벽, 집값 하락. 넷, 전세 시장 붕, 깡통 전세 속출. 다섯, 수입 물가 폭등, 생활비 급증. 무서운 이야기만 들으셨습니다. 이제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생존 전략 3가지입니다. 첫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켜십시오.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확인하세요. 변동금리라면요, 고정금리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정금리가 더 비싼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0.5에서 1%포인트 높을 겁니다. 당장은 이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환율이 1,500원 넘어서 금리가 폭등하면요, 고정금리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0.5% 이자 아끼려다 나중에 감당 못할 폭탄을 맞습니다. 보험입니다. 보험료라고 생각하세요. 은행 앱 켜십시오. 대출 메뉴 들어가세요. 금리 전환 신청 누르십시오. 상담사한테 전화 옵니다. 30분이면 끝납니다. 지금 안 하면 후회합니다. 둘째, 자산의 10%는 달러로 보유하십시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달러로 바꿔두십시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원화 자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는요, 올라갑니다.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계신 분, 환율이 1,440원이면 34,700달러를 살 수 있습니다. 1,500원이 되면요, 33,300달러밖에 못 삽니다. 1,400달러가 줄어드는 거예요. 200만 원 손해입니다. 반대로 지금 34,700달러를 사놓으면요, 환율이 1,500원 됐을 때 다시 원화로 바꾸면 5,200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이 느는 겁니다. 카카오뱅크 앱 여십시오. 외화 통장 만들기 누르세요. 미국 달러 선택합니다. 환전하기 누르세요. 10분이면 끝납니다. 달러는 여러분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보험입니다. 셋째, 전세 사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시세를 확인하십시오. 네이버 부동산 여십시오. 당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검색하세요. 같은 평수 매매가 보세요. 전세금과 비교하십시오.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낮거나 비슷하면요, 빨간불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HUG 같은 데서 보증 들었으면 그나마 안전합니다. 안 들었으면요, 위험합니다. 집주인한테 미리 물어보세요. 전세금 제때 받을 수 있나요? 반응을 보십시오. 머뭇거리거나 확답을 안 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 만기가 1년 이내라면 지금부터 대비하십시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세요. 부모님 집, 월세 전환, 다른 전세 미리 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환율이 1,500원 넘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1,442원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외환 보유고도 4,300억 달러로 높습니다. 한국은행도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에 1,479.9원 찍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1,500원까지 20원 남았었어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1997년 10월 환율 900원. 설마 1,000원 넘겠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2달 뒤 2,000원 찍었습니다. 설마 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무책임한 말입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1997년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미리 달러를 샀고 빚을 줄였고 고정금리로 전환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특별히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설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3가지만 하십시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달러 확보, 전세 시세 확인. 이것만 해도 최악은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1,500원을 넘을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경제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